요새는 그 이자율이 18%인데도 그 18%의 이자율을 감당하고서도 빌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높은 이자율에 이제 대출을 받나라고 좀 의아하기도 하죠.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납득이 안 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궁지에 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율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것들 말입니다. 되게 우려스럽고 되게 염려스러운 이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쩌다가 사람들이 그 지경까지 갔나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워낙 지금 대출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빚을 다 가지고 있다. 뭐 빚 없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빚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염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걱정스럽고 고민되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져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라고 다들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이제 새는 바가지처럼 사고를 계속 치면요, 답이 없죠. 요새 제일 무서운 게 뭐 장사하겠다고 허구한 날 장사하겠다라고 일 벌렸다가 접으면서 또 빚내고 빚지고 뭐 그런 일들, 코인 한다고 부동산 투기한다고 주식 투기한다고 헛짓거리하는 인간들도 많고 이 각양각색입니다. 유형에 빠져서 돈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더 많이 두려워하고 더 많이 염려하고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얼마나 힘겨운데 과연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내며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사롭지 않죠. 녹록지 않습니다.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우리는 좀 더 빚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빚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상 있잖아요, 신용카드 쓰는 것도 빚입니다. 현금 쓰는 거 아니고서는 다 빚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렌탈 상품들 뭐 그런 것들도 빚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건은 먼저 받고 돈은 뭐 60개월에 나눠서 낸다. 그게 결국 빚이죠. 잘 궁리하고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3억을 빌려요. 예를 들어서 이자를 5%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3, 5, 15 1년에 이자를 얼마를 냅니까? 3억에 대한 5% 이자를 1년에 1,500만 원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원금을 내야 되죠. 그러면요, 한 달에 대략 120몇만 원을 이자로 내고 원금을 또 한 7, 80만 원 내고 대략 원리금으로 한 200만 원 낸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20년이든 25년이든 뭐 30년이든 갚아야 되겠죠. 금방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워낙 집값을 10억이다 20억이다 30억이다라고 얘기하니까 2억 3억 빚내는 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금방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근데 현실에서는요, 금방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 걸립니까? 무진장 오래 걸리죠. 빚 한번 지면 그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며 지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더 많은 어려움 속에 살기도 하고 더 많은 고민 속에서도 지내게 될 겁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마음을, 정신줄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새로운 정부 시대이든 과거든 뭐든 간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극복하고 인생이 다시 나아지는 경우는 되게 드물 겁니다. 빚이 엄청난 무게가 되어서 그 사람 인생을 짓누르기 때문이죠.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어서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그 무거운 족쇄가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낼지
어떤 각오로 살아갈지, 어떻게 삶을 채워낼지를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 만사 살아가는 게 참으로 녹록지 않으니 잘 좀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꽤나 어렵고 꽤나 힘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쳐나가보자고요. 이겨나가보자고요. 비치지 않고 살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쓸 정도까지 되면 되게 궁지에 몰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지출 내역이나 아니면 수입 구조나 이런 것들 잘 따져보고 좀 전면적인 개편, 전면적인 이제 생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그 힘겨운 사항들은 맞닥뜨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내 인생에 빚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현명한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분발해야 되고 더욱더 각오를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더욱더 안전한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빚지지 말자. 카드론, 내 인생에 카드론은 없다, 내 인생에 현금 서비스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우리의 앞날이 조금이라도 맑아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간다라는 걸 다들 쉽고 만만하게들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겁을 더 냅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 너무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일하려고 그러고 더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대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요, 영원히 젊을 줄 알고 영원히 그렇게 흥청망청거리면서 돈 잘 벌고 잘 나갈 줄 알고 착각하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폼 잡으며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고 돈이 없으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삶이 얼마나 허망했다라는 걸 말입니다. 목격하고 남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겸손해야 하고 겸허히 자신의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지낼지 잘 봐야 되겠죠. 잘 경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는 절대로 내 생각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이뤄내려면 거슬러 올라가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더 엄청난 노력과 결심과 각오와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뻔하고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매번 같은 기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비치지 말고 자신의 인생에 책임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남들보다 더 험하고 굳은 일을 내가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자고요. 그렇게 지내야, 그렇게 움직여야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